네. 네, 저도 이제 생물 교육 전공이고 베트남 교육 실습 저희 일주일 가량 갔다 왔는데 관련해서 성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입니다. 전 첫 번째로 일단 대략적인 일정 고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 일정 소개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습을 본격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참관과 실습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간 건 토요일이어서 그 전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월요일에 참관과 그 이후 제가 직접 수업하거나 아니면 동료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들을 참관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교육 실습의 성과 소감 말씀드린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은 23일 날 했고 귀국은 31일 날 했지만 31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23일 저녁쯤부터 30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도착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험 준비를 했었고 본격적인 실습의 시작은 25일 월요일부터 해서 저희가 금요일 29일까지 진행을 했고 30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계선 교수님의 초청으로 후에 대학 4대 부설 고등학교인 뚜안호아 학교를 가서 개교기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생물과 선생님들이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26일에 저가 바이러스의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가신 제주대 선생님들인 안생 선생님과 고혜연 선생님의 수업 그다음에 저희 목요일에 생물 3명이 모두 다 수업을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박테리오파지 열쇠고리 만들기를 했고요. 이게 관련된 내용이 저희 바이러스 제가 했던 파트라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자 이제 같은 과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였습니다. 네, 수업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연을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전까지 이제 베트남 교육 실습이 결정되고 가기까지 좀 시간이 넉넉진 않아서 그 전에는 저희 서 교수님과 함께 저는 이제 부산대 학생이다 보니까 같이 준비를 했고요. 후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일요일에 저희가 오후에 수업 시연을 각자 하기로 했어가지고 그 전까지 각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오후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서 교수님 방에 모여서 실습생들과 함께 서로의 수업을 시연을 했고요. 그 시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을 하면서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는 참관만 있었기 때문에 그 참관 내용과 그다음에 일요일날 시연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을 하고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제 저희 현지 수업 참관했던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7시에 시작이어서 국기 개양식이 7시부터 참관을 했고요. 이 경우에 이제 뭐 학생들의 행사와 여러 시상식들을 진행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생물과 수학 각각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생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광합성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고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 참관한 이후에는 저희 현지 교사 담당 선생님이었던 꾸왕쌤께서 저희 메일을 이제 주셔가지고 함께 소통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각자 학습지가 필요해가지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지도안을 보내고 각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습 내용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와 바이러스의 복제 방식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만을 공부하면서 생물적 특징에 대해 배울 때만 잠깐 활용하는 점들어서 저 또한 이제 발생 파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기본 구조를 학습할 때는 여러 바이러스를 보면서 좀 귀납적으로 추론하면 좋겠다 싶어서 바이러스 카드를 제작해서 다양한 바이러스 모델을 비교하고 바이러스가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 카드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다른 바이러스 카드를 줘서 토의 토론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보기 힘든 내용이고 체감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관련된 콘텐츠를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바이러스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의 교육과정을 조금 차용해서 베트남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이것을 활용해서 토의 토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준 바이러스 카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총 8가지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5개는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캡시드나 RNA 혹은 단백질이나 혹은 인벨롭 같은 것들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3개 카드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 혹은 바이러스와 사람 세포, 바이러스와 심지어 리소좀, 저희 세포 소기관까지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카드들을 학생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조별로 각각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조를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학습지를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카드를 가지고는 모두 다 바이러스가 DNA 혹은 RNA, 즉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한편 또 각각의 바이러스가 모두 캡시드, 이 유전 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카드를 기준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이 뉴클레이스 헥산과 캡시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베트남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 3가지 카드를 가지고는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체감을 하는 한편,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바이러스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3가지의 과학자 메이어나 이바노프스키 혹은 베이제르크 같은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과학 과정의 개념의 확립이 조금 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학생들 역시 바이러스가 작고 그것이 어렵게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학사를 얘기하기 전에 담배 모자이크 병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담배잎과 그 다음에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잎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바이러스가 이런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학사 얘기를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베이제링크고, 사실 베이제링크 이전까지 이바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바이러스가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사용했음에도 전염성이 있는 수액이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세균이다 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전에는 사실 병원체는 거의 다 세균이다 혹은 기생충이다 하는 크기가 큰 병원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이 베이제링크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바이러스라는 것을 명명하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과학혁명에 관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인데, 먼저 이제 바이러스 복제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퀴즈를 통해서 먼저 순서랑 그림을 맞춰보면서 순서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각각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면서 attachment, entry, replication, assembly, release 5단계의 과정을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릴리즈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 세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박테리오파지와 혹은 다른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 그리고 복제 과정을 알아보면서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토대로 그래서 바이러스가 진짜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정리할 수 있도록 토의 토론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제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 혹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혹은 무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자신의 생각은 이거다 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복제 과정을 실제 생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학습하면서 바이러스 복제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수업할 때 보이지 않았던 이 글라이코프로틴과 저희 사람 세포에 있는 막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태치먼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몇몇 바이러스에 왜 이런 단백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활동지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러스 카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각각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칸과 그 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칸을 통해서 토의 토론 과정에서 생각들을 나눌 수 있고
있도록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로나19 과정을 영상을 보면서 학습하면서 자신의 학습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영재고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화 지식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수업했던 내용인데, 이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사실 이렇게 화면이 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 구석에 있어서 판서를 조금 활용을 많이 했고요. 제가 판서를 잘 하진 않지만 이제 칠판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토의 토론하는 경우에서는 저희 도와주셨던 생물쌤들과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순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토의 토론할 때 어려운 점이 있거나 혹은 바이러스 카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 순회 지도하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제 성과와 소감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베트남 교육 실습을 갔다 와서 가장 큰 자산은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학습을 하고 혹은 진짜 학교에 가더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베트남에 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잘 쓰지 못하는 그 제2의 외국어인 영어로 실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영어로 하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그 다음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베트남이라는 곳의 학교를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베트남 현지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베트남 학교 문화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고혜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영재 고등학교라 그랬던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력도 뛰어나시고 자부심도 있으시고 열정적이신데, 이런 면에서 베트남 학교에 대한 여러 인식이나 혹은 베트남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교육 시스템 소감을 위해서 이제 가장 감사했던 부분들 이렇게 세 그룹을 꼽았는데요. 먼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베트남 현지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가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뵀는데도 일주일간 굉장히 많이 저희 수업을 도와주려고 하셨고, 저희 수학쌤이나 아니면 저희 생물쌤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주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저희 이 식사 때는 또 영어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통역을 도와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수학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 수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GTU 사업 단장님들 중에서는 저희 서예 교수님만 가능하셔서 같이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장소도 많이 바뀌고 예정에 이렇게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저희를 이렇게 교육 시스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셨던 단장님들께 감사하고, 사실 정말 감사한 건 또 저희 동행했던 선생님께서 저 수업 때도 순회 지도할 때 사실 베트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교사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려웠는데도 다들 자기 수업처럼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찼던 수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베트남 교육 실습에 대한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